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농지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이번엔 파트 7 해갖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발급받은 실전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실전 사례는 전부 다 경매로 낙찰받은 거를 가지고 실전 사례로 만든 것이 일반 매매에 대한 실전 사례는 없습니다. 경매로 전, 답, 과수원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하기 전에 관할 행정청에다가 여기에 전, 답, 과수원이 경매로 나오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를 한지를 문의를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행정처에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 필요한 조건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됩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해도 조건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조건 없이 진행된다면 그대로 없이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사실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데도 필요한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실전 사례를 보시게끔 되면은, 자, 한번 보시겠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고 나서 농지 담당자에게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하러 왔습니다 하면은 이러한 서류를 줍니다.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고,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이런 서류를 줍니다. 보면은 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하고,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또 무슨 서류를 주냐면 여기 보면 농지 취득 인정 신청서라는 서류를 줘서 이것도 또 작성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냐면 농업 경영 계획서, 내가 이 농지를 사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농사를 짓겠다 하는 것을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게끔 되면은 이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담당 공무원이 법규에 맞는가를 확인해 보고 조건에 맞으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맞지가 않으면은 반려를 하게끔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여기 보면 충청남도 부여군 옥삼면 수암리에 토지 지분 건물 매각 제외로 전이 경매로 나왔겠는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전, 답, 대지 이렇게 세 필지가 있는데 이 세 필지가 같이 경매로 나왔을 때는 이 대지는 필요 없고 답하고 전 두 개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띄워달라고 신청했더니 여기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여기는 대지로 해서 집이 있는 거고 이거는 전이고 이거는 뭐예요? 답인 겁니다. 답인데 현장을 가서 보면 이렇게 그 답에 이런 창고가 있는데 이 창고가 사실은 그 퇴비를 집어넣는 창고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하고 저하고 제가 좀 빨리 좀 해줍시다 그랬더니 같이 가보십시다 그랬더니 가서 이렇게 보더니 아, 이런 거는 농지에 이런 그 농사를 짓기 위한 퇴비 창고로 쓰는 것은 그냥 농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해갖고 그대로 발급받은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게끔 되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해갖고 보시면 농지 취득 자격을 발급하오니 성실 용역 및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놓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아서 이거를 법원에다 제출하게끔 되면 그대로 우리가 농지 취득을 할 수가 있고 잔금을 내면서 등기 이전이 됐던 겁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방법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99.13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두 필지가 있는데 두 필지가 하나는 전 또 하나는 전 해갖고
78평하고 21평입니다. 지목이 전부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필지에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산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것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건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장이 있습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 산소가 있어도 이 필지는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제출해 갖고 저희들이 가서 여기에 있는 건축물 관리 대장을 농지 담당자에다가 제출한 겁니다. 그랬더니 담당자가 한 필지는 사실상 대지로 해서 반려를 하고 한 필지 또 한 필지 작은 필지 있죠? 이 작은 필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사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하나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2013 1999에서 경기도 이천시 부바름 고백리 3-24 해갖고 토지 지분으로 경매가 나온 겁니다. 여기 또 보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 조건으로 했고 여기에 보면 지목이 전입니다. 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4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건물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건물 3개는 무허가로 졌고 건물 하나는 정식 건축 허가를 받은 겁니다. 따라서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 건축물 관리장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 관리장 있는 걸 가지고 가서 제출했기 때문에 나머지 무허가 건물이 있어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필지별로 끊어주다 보니까 그 한 필지에 정식 이렇게 건축물이 있다 보니까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반려하는 것으로 해갖고 농지증을 발급받은 겁니다. 즉 이 얘기만은 농지증을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 있어야지 등기 이전이 되는데 여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사실상 대지이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 등기 이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대지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반려하기 때문에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필지별로 여기 보시게끔 다음 자 외우시오. 보면 농지 취득 자격 신청 반려 통보 귀하께서 농업 경영 제출하신 부라고 고백 3-24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농지법 8조 동 시행령 시행규칙 의거 제반 요건을 확인한 심사 결과 신청지는 사실상 대지로 있어 농지법 이전이 규제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를 반려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는 이 땅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어도 등기 이전을 해주는 농지다 이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농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여기는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기산리 이렇게 돼 있죠. 지목이 뭘로 돼 있죠? 여기 뭘로 돼 있죠? 대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대지 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대지 두 필지는 농지증이 필요 없지만은 요 한 필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좀 보면 예전에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보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집이 있죠. 여기에 집이 있으니까 여기 뭐야?
여기가 대지로 돼 있죠. 요것도 대지로 돼 있죠. 근데 여기는 뭘로 돼 있죠? 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으로 돼 되고 이것이 대지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번지수를 잘못 적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경매로 나온 거예요. 경매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은 일단은 농사를 못 짓겠으니까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게 원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 여기 뭘로 돼 있죠? 여기 보면 주거개발진흥지구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돼 있죠. 이렇게 되면 계획구역으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서 보게끔 되면 여기 뭐 보면 이런 집이 있죠. 이게 안 해줄까봐 항공사진도 가지고 갔었는데 제가 갔더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보면 매각 해갖고 9월 1일 날 해갖고 9월 11일 날 허가 결정이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제가 저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있는 것만 그냥 가지고 가서 여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했더니 그냥 농지증 바로 해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허가가 바로 난 겁니다. 여섯 번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보면 자 여기 보면 2022 타경 5828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렐이 이렇게 돼 있죠. 지목이 뭐죠? 과수원이죠. 과수원인데 여기 뭘로 돼 있죠?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경매로 나올 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조건이 없이 나온 겁니다. 지목이 뭐라고도 과수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그 전답 과수원이 경매로 나오게끔 되면 법원에서 관할 담당자에게 공문을 보내서 전답 과수원이 경매로 나왔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냐 하고 질의를 하면 담당자가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습니다 하면은 그냥 진행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에도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이 땅에 토지 이용계약 확인원을 떼어 가져가서 여기는 일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하고 내밀으면은 농지증을 해주는데 도시지역이라도 주거지역, 상업적, 공업적,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라도 농지법을 적용받는 농지는 맞아요. 근데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이게는 없어도 되냐면은 개발이 결정된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할 때 영농계획서를 제출하고 영농계획서 갖고 심사를 받고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느냐 못 있느냐를 보는 건데 여기는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땅이다 보니까 심사할 필요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아는 담당자들은 필요 없습니다 해가지고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증 제출 조건 없이 하는데 가끔 가다가 이런 경우에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을 때는 우리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렇게 농사를 안 줘도 되는 땅입니다. 근데 도시지역에서도 녹지지역은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녹지적인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을 제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전부 다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죠. 자, 여기 보면 농지 민원 사례지 우리가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례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농림축산식품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농지민원 사례집을 하나 다운받아서 보시게끔 되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의 합병 공유로 하는 경우,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도시 지역 안의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이런 경우에는 개발이 결정되어 있는 농지는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 건축하던 중 토지만 매각으로 농지증 제출 없이 경매가 진행되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뭐죠? 지목이 전이죠. 근데 여기 보면 건물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건물이 이렇게 일부 지어져 있는데 아직 준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목이 전입니다. 이런 경우도 보게끔 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여긴 특이하게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어떤 농지의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된 경우에 경매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이런 조건으로 나오게끔 됩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낙찰을 받고 담당자한테다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받으러 왔습니다 하고 제출을 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이 농지는 현재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진행 중인 것인데 당신이 이 농지를 낙찰을 받아서 전용을 받은 것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는 걸로 농지증을 만들어 줄 거고, 만약에 당신은 건물은 제일 농지만 받았으니까 건물을 없애버리고 여기를 농사를 그냥 정식으로 짓겠습니다 그러면 농사를 정식으로 짓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고 저는 물어보면 제가 저는 그냥 원상복구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하게끔 되면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가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받았으니까 그 집 짓고 있던 거를 허물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원상복구가 무슨 뜻이라고 얘기했죠? 먼저 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상복구가 뭐라고 그랬죠? 원래 원하던 대로. 원하던 대로가 아니라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끔. 다시 말하면 건물은 그대로 다 지어서 준공을 시켜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짓던 건물을 없애버려서 농사를 그대로 짓는 것도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원상복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상복구라는 조건으로 해서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건물을 다 지어서 준공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토지만 나온 건데 그러면 이제 건물 주인이 다를 때 뭐 이렇게 다 딜을 한 다음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니까 건물은 관계없고, 지금 우리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제일 낙찰을 많이 받는 것이 이런 거를 낙찰을 받는데, 자, 우리는 땅만 낙찰을 받았죠. 건물은, 그럼 건물 주인은 누굽니까? 건물 주인이 누구예요? 건물 주인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건축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면 내가 말씀드린 데
땅을 사고 돈을 내고 내가 냈지 않습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가 됐죠. 그러면 나한테 들어오는 이득이 뭐예요? 내가 땅을 샀어. 농지를 샀어. 그럼 내가 등기 이전했어. 내가 1억을 냈어. 1억을 주고 내 이름을 만들었죠. 그럼 1억을 내고 내 이름으로 만드는 거에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예요? 저 토지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현재 건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면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낙찰받고 건물 주인에게다가 네가 내 토지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를 사용하는 지료를 내고 건물을 철거해라. 철거하고 나한테 토지를 인도해라. 그리고 인도할 때까지는 지료를 달라. 이렇게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형성소송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누가 잘못 가는 게 아니라 지분을 갖고 있다든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다르다는 게 부동산이 형성이 복잡하게 돼서 소송이 되는 형성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소송을 내면은 판사님께서 소송을 낸 사람 원고와 피고를 다 불러가지고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서 생긴 소송으로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하게끔 돼서 건물 주인이 땅을 다시 사게끔 하든지 땅 주인이 다시 건물을 사게끔 하는 것이 원칙으로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정을 하다 보면 가격이 서로 안 맞을 수가 있죠. 가격이 협상이 안 돼서 도저히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판결로 갑니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여기에 건물 주인하고 땅 주인이 있어서 서로 조정을 해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는 걸로 가게끔 되는데 땅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건물을 싸게 사고 싶고 건물 주인은 건물을 비싸게 팔고 싶죠. 그러면 협상이 안 될 수 있죠. 협상을 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판결로 간다 그랬죠. 판결로 가면은 결국에는 집을 본인이 허물이 되다 보니까 협상이 안 됐을 때에 손해를 보는 사람이 협상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법정 상권이 있다 그러면은 지료를 주겠죠. 근데 남의 땅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놓고 내가 상가로 해서 월세를 받으면서 지료를 준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남의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놓고 매달 지료를 주면서 사는 것은 별로 원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월세처럼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합의가 되고 땅 주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거의 80~90%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특수경매에서 투자하는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보시게끔 되면 농지 취득 후 해당 농지에 대한 전용 사항은 새로 취득한 농지 소유자 앞으로 변경하거나 기존의 전용 허가는 취소하고 신규 추적자 명의로 새로 전용 허가를 방법이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농지를 낙찰을 받고 건물 주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사람이 건축 허가를 받아놓은 걸 그 사람에게 건축 허가를 내가 사서 내가 계속 그래서 그대로 질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것을 원상복구 시키겠습니까? 아니면 전용을 받겠습니까? 물어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농지증을 이렇게 되든지 저렇게 되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기 때문에 농지증 발급받는 데는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가 합법적인 건물이 지목이 농지인 경우에 농지적 발급 문의 이렇게 했거든요. 지목이 전인 토지에 합법적으로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 농지법상 농지인지 농지가 아니라면 농지증은 어떻게 발급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건축법 등 타법령에 접목에 건축된 건물이라도 농지법상 농지 전용 허가 없이 농지에 조성됐다면 농지법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해 이를 원상복구 후 매매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담당자의 말은 그러면 건축법 등 타법령에 접목하게 건축된 건물이라도 아니 농지에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가에서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가 있습니까? 근데 만약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즉 반대로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다면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농지부상 농지가 아니다는 얘기죠. 여덟 번째 물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청남도 당시 면청 성상리에 재무사에 있고 자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55-2에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시게끔 되면은 건물이 매각 제휴로 됐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에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죠. 항공사진 볼까? 여기에 땅 있고 이게 뭐야? 여기 집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집이 있는 겁니다. 이게 무허가 건물입니다. 여기 보면 밭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1966년도에 있는 항공사진을 빼서 면천면 담당자에게 갖다 줬습니다. 갖다 줬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서 반려 귀하께서 신청하는 농지취득 신청 농지를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권을 반려하니 농지 취득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려 사유 신청 대상 토지는 농지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1974년 1월 1일 이전에 불법 전환된 경우 농지법상 농지를 보지 않으며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지 않음. 제가 이거를 가지고 항공사진을 가지고 가서 보여줬더니 여기 보면은 여기 이게 보면 이게 뭐죠? 이게 뭐죠? 무허가 건축물 자기네들끼리 보는 게 있더구만. 그럼 제가 이걸 제출했더니 자기네들이 서류를 이렇게 보더니 아 이게 언제서부터 무허가 건물로 무허가 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이런 거는 아무나 보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내가 얼른 카메라로 사진 찍었던 겁니다 이게. 근데 이거는 그 무허가 건물 대장에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도 있는 건데 항공사진가 없을 때는 면허동사무소 가서 무허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혹시 등재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재산세를 낸 것이 있다 그러면은 1914년 1월 1일 이전에 다른 타용도로 사용됐던 것이 확인이 되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2013-19200 충청남도 당신 합덕읍 대합덕리 지목이 전입니다. 312지 18평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변경이 됐고 유찰이 됐죠. 매각해서 우리가 낙찰을 받았거든요. 낙찰을 받았는데 기각됐습니다. 이게 기각됐다는 얘기는 취하됐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지목이 이게 사건이 많은 겁니다. 지목이 뭐예요? 361-11 전이고 361-17 전입니다. 두 필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17과 11 항공사진을 보시게끔 되면 이렇게 뭐가 되어 있죠? 집이 지어져 있죠. 이렇게 주택이 지어져 있고 뒤로는 축사가 지어져 있던 것일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축사가 돼 있죠. 이거를 제가 이 내용을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갑시다. 처음에 이게 지금 언제죠? 2014년도죠. 2014년. 그럼 지금서부터 몇 년 전이에요? 딱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제가 농지 취득 자격증에서 경험이 없어서 잘 모를 때예요. 제가 여기에 무허가 건물이 있는데 이 무허가 건물이 집이 현장 답사를 갔더니 집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가 합덕이라는 곳이 당시 10년 전에 합덕이라는 곳에 기차 역이 지나가죠. 충청 서해안선으로. 여기 합덕이 생기는 곳입니다. 여기 땅값이 많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것이 경매로 나온 거예요. 이 당시엔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한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가는 그런 땅인데 40만 원씩 쳐도 1억 2천이고 60만 원씩 치면 1억 8천의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낙찰만 받으면 돈이 될 텐데 싶어가지고 제가 현장 답사를 갔다가 담당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담당자를 만나러 갔더니 농지증 담당자가 마침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지 담당자를 만나러 왔다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잠깐 외출하셨는데 했더니 그 농지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어주더라고요. 앞에 여직원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해서 대합덕리 360-11에 농지가 경매로 나왔는데 그 집이 비어있더라.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게끔 되면은 이것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께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는 걸 약속받고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입찰에 들어가서 우리 수강생이 한 분이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고 제가 원상복구 제가 바로 같이 갔죠. 바로 가서 담당자 만나가지고 먼저 번에 얘기했던 거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주기로 했으니까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주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 신청하세요. 신청해놓고 4일 있다가 찾으러 오라 그래서 4일 있다가 낙찰 받은 사람이 가기로 했어요. 갔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농지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쫓아갔습니다. 왜 안 해준다고 왜 안 해줬느냐? 여기에 건물 주인이 누가 있었는데 이것이 경매로 나오는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이 안 될 줄 알았었는데 이것이 진행돼서 누가 낙찰 받았다 그러고 농지증 해준다 그러니까 그 건물 주인이 와갖고 담당자한테다가 따지는 거 봐. 건물을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 해준다 이렇게 했더니 건물이 누구 건데 누구 맘대로 원상복구를 하느냐 해갖고 막 따지고 가니까 담당자가 안 해준다는 거야. 그 제가 너무 화가 나갖고 합덕읍장실에 가서 아니 이 사람이 원상복구 조건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와서 말을 들으니까 안 해준다면 어떡하느냐. 분명히 해준다고 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읍장이 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판단해서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는 거지 내가 읍장이라고 해서 담당 공무원이 안 해준다는 것을 강제로 해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나는 내 담당자의 판단을 믿으니까 그대로 담당자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못 해줄 수밖에 없지 나한테 따지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반려증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여기 보시면 우리 입찰 부지가 얼마 냈죠? 611만 원 냈죠? 611만 원이 지금 날라가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집이 처음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빈 집이기 때문에 나는 원상복구 조건으로 했었는데 가만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지어졌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9시에 문 열자마자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항공사진을 봤더니 여기 집이 있죠. 여기 보면 1966년대 차량한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 항공사진이 있길래 제가 담당자한테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이 아니라 1966년도에 1974년 1월 1일 이전에 집이 있었던 항공사진이 있다. 이러면은 이걸로 농지증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얘기했더니 그걸로 농지증 해줄 수 있으니까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항공사진을 들고 다시 담당자를 만나러 갔어요. 농지증 해달라고. 그랬더니 담당자가 잠깐 보더니 기다리래. 자기가 농지증 만들어 갖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래. 잠깐 기다려서 30분, 1시간 기다리면 될 줄 알았더니 2시간을 기다리도 안 오더라고. 이상하다. 왜 이렇게 안 오지? 하고 가봤더니 자기가 자리로 뒤로 들어오지 않고 저 뒤에 있는 데 가서 그 면사무소 뒤에 있는데 건물 뒤쪽에 주차장 있는 데 가갖고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아니 왜 당신이 여기 안 들어오고 여기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 앉아서 또 담당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는 농지증 또 못 해준대. 아니 그럼 내가 이번에 농지증 왜 못 해줘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기가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읍장이 안 해주는 거래. 읍장이 왜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읍장에 가서 한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너 어저께 먼저 민원인이 와서 원상복구 조건으로 농지증을 해준다고 약속했었다며. 예. 그랬는데 네가 다시 해주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저께 안 해준다고 해갖고 내 방에까지 여기 와서 난리치고 갔지. 예. 그런데 하루 자고 나니까 또 해줘야겠다고 갖고 오냐? 나는 뭐냐? 내가 못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못 해주겠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저께는 자기가 못 해주겠다 그랬고 오늘은 읍장이 못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읍장이 도장을 안 찍어준다는 거야. 그래서 못 해준다는 거야. 자,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 이렇습니다. 원상복구 조건으로는 그 당시에 담당자가 대부분의 담당자가 사람이 거주하고 있으면은 안 해주고 사람이 거주하고 있지 않으면 해줬는데
그것이 담당자의 주관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담당자의 주관이 아니라 무조건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농지증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반려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래 안 해준다면 내가 소송을 하겠다. 소송을 하겠다 해갖고 제가 이게 두 개를 찍었습니다. 왜냐하면 1966년도에 촬영한 것은 이렇게 좀 작은데 77년도에 촬영한 건 좀 더 세밀하죠. 그러니까 요거라는 것이 확인할 수 있게끔 66년도 거하고 77년도 거 두 개를 끊어 가지고서 담당자한테 제가 보여줬던 겁니다. 자, 갔더니 뭐라고 나왔죠? 1차 발급받은 겁니다. 농지 취득 자격 신청 농지를 현지 확인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미발급 처리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발급 사유, 신청 대상 농지는 농지법상 농지이나 현지 조사 결과 주택과 창고가 있는 대지로 불법으로 형질 변경한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를 발급할 수 없음. 제가 이것을 보고 이제 항공사진을 다시 가져갔지 않습니까? 가져갔는데 또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할 수 없이 제가 이거는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해야 되겠다고 해갖고 그 서산 시청 앞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제가 변호사님 없고 사무장이 있어서 사무장한테 맡겼는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서 발급받는 거 소송하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료는 내가 다 드리고 소송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신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런 조건이라면은 뭐 해드리는 게 문제 없습니다. 결국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돈을 입금시키고 났더니 변호사하고 만나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변호사한테 만났더니 변호사가 이제 무슨 소송이냐 설명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고 1974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있던 경우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농지 반려증을 해줘야 되는데 반려증을 하지 않고 이렇게 미발급을 했다.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소송이다 그랬더니 이게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변호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말로 얘기하는 건 소용이 없고 정식으로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은 게 반려한다는 것을 서류나 뭐 근거를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를 갖고 와라 이런 얘기야. 10년 전에는 어디도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다만 농지 보존과 이행에 관한 법률이 1974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때부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았었고 농지계약법은 그 이전에는 농지계약법이니까 농지계약법 때는 뭐 건물을 지어서 농지법상 농지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1974년 1월 1일 박정희 정부에서 농지의 보존과 이해에 관한 법률서부터 농지를 다용도로 사용하려면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용 허가를 받지 않으면 농지법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은 내가 알고 있었지만 어디도 그런 거를 적혀져 있는 내용이 어디도 없는 거예요. 하다 생각하다가 제가 10년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이런 질의를 대한민국에서 처음 보낸 사람입니다. 10년 전입니다. 자 보십시오. 질의 내용. 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을 확인한 바 1960 이전부터 주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토지에 대하여 농지취득 자격증 발급이 필요한지
토지 일부의 축사로 사용했던 건물이 현존하는 경우에 농지 취득 자격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위 두 필지를 일괄 경매로 취득할 경우 농지 취득 자격은 필지별로 각각 받는지 두 필지를 농지 취득 자격 한 장의 표시에 발급받는지 해갖고 이거를 10여 년 전에 농림축산식품부에다 정식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십시다. 농지 전용 허가 제도가 도입된 농지의 보전 및 인허가 감원 시행령 시일 1914년 1월 이전부터 농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토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당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제가 10년 전에 대한민국에 최초로 이거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은 거예요. 이거를 답변을 받아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 변호사님 이런 것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다가 받아서 왔습니다. 했더니 이렇게 보시더니 이길 수 있네요. 이길 수 있네요. 그러더니 제가 이거를 재판장에다가 첨부 서류를 해서 증거 서류를 해서 제출할 테니까 지금 기다리시면 됩니다. 난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내용이 합덕읍에도 들어간 거예요. 합덕읍에 들어갔더니 합덕읍에서 해줘야 될 걸 안 해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경매를 우리가 아직 잔금 내기 전이잖아요. 전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게 뭐야? 보면 임의 경매로 해서 채권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갚아갖고 취하를 시켜버린 거야. 경매 자체를. 돈은 누가? 그건 모르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소송을 해서 판결은 내가 그렇게 해서 농지증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이겼는데 내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 기각됐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거 경매 자체가 빚을 갚아서 취하가 됐기 때문에 소송 자체는 기각이 된 겁니다. 농지증 해달라는 소송은 기각이 된 거예요. 보면. 변호사님만 쓰시고 하나 없으시고. 변호사비 날라갔죠. 변호사비 날라갔는데 제가 이때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에 대한 걸 내가 이때 정확하게 다 배운 겁니다. 뭐. 그래서 다시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것이 매각 허가 결정 기일 연기 신청 이렇게 하고 소송을 한 겁니다. 항고장 이게 뭐냐면은 제1심에서 불허가 났지 않습니까? 불허가 났으면은 우리가 항고를 하게끔 되면 1심에서 판결이 난 거예요. 불허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뭐야? 항고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나고 우리가 입찰부적금 뛰는 거고 항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뭐야?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전지방법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전지방법원을 상대로 해서 농지증 해달라고 소송을 했던 사례죠. 보면. 자, 10분만 잠깐 쉬었다 하십시다.